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7일 오후 10시 50분입니다. 단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 오전이 이른 아침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임명한 것은 얼마나 본인의 처지가 다급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리수를 둘 때는 반드시 초조함이 뒷받침되거나 욕심이 있을 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런 무리수가 없죠. 서울지검장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씨가 주도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보복 수사, 그 수사의 여파로 몇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법은 법률가가 적용한 게 아니라 법률 기술자가 한 거죠. 법률 기술자가 일사부재리 원칙도 부수고 무죄 추정 원칙도 부수고 불구속 수사 원칙도 부수고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조인의 최소한의 기본도 부수는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그것도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감옥에 보낸 이 사람을 다시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남북대화에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가장 버거워하는 상대였으며 국회의원을 지냈고 요사이도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동복 선생이 아주 과감한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조갑제닷컴에 쓴 글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이동복 선생의 기고문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후보자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오래된 검찰의 전통을 부순다는 것은 제도를 부순다는 겁니다. 을 통해서 검찰총장 차원에서 이른바 적폐수사, 즉 자유한국당을 노리는 적폐수사를 더욱 강화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더욱 축소시켜서 개헌이 가능한 의석 분포를 만들고 이른바 남북한 연방제는 결국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연방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보석으로 본다는 게 이동복 선생의 요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 운운하지 말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저지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즉 황교안 대표가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황교안 대표의 대권 희망도 접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그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전국 운영의 기본 방안으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윤 검사가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온 이른바 검찰 주도 적폐청산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적폐청산 작업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 의석 확보를 무너뜨리는 고단위 정치 공작의 천병으로 검찰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과거에 정보부나 암기부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면 정치경찰이 되는 거죠. 정치검찰이 되는 거죠. 정치검찰. 정치검찰의 검사는 법률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법률을 배워가지고 국익을 수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의 연방제 책동에 복무하는 그런 검찰로 만들 것이다 하는 아주 의시시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동국 선생은 이어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제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의석상의 개헌 저지선을 직접 파괴하는 무리수를 일단은 접은 것 같다. 그 대신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실현시켜 자유한국당도 동참시키는 것을 원안으로 하지만 아니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 없이 야 3당에게 둘러리 역할을 시키는 무리한 편법을 써서라도 패스트 트랙을 통하여 비례연동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보관인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그 신복들은 비례연동제가 실시되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직접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개헌 저지선 이하로 축소시키고 소위 야 3당의 의석수를 늘려서 이들과 함께 개헌 통과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개헌 저지선 이하로 감소되는 이변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내년 6월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현안은 문 정권이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남북 연방용 개헌안 처리가 되리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 정권은 내년 선거의 승세에 편성하여 최단 시일 안에 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와 국민투표 통과를 밀어붙일 것임이 틀림없다. 결국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아무런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다. 즉 자유한국당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극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은 황교안의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걸맞는 투쟁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동국 선생의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법사위에서의 임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지금 문 정권 하에서 국회를 통한 협치는 실체가 없는 사이비의 거칠에 불과해졌다.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껍데기 협치의 둘러리 역할을 감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적 지지 기반 사이의 전련을 초래하여 자유한국당이 설당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협치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의 그 형식 요건에 맞춰주는 짓을 하다가는 결국은 국민 지지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모처럼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장외 투쟁을 해서 모은 그 국민적 지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하고 있는 것을 히틀러에 비유를 했습니다. 1934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에서 히틀러가 독일 의회를 통하여 나치 독재 체제 수립을 추구하던 과정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즉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독재가 가능한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히틀러가 바로 법치 독재를 한 겁니다. 히틀러가 특유의 독일 사람답게 수권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독재가 가능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이던 독일을 파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연방제도 결국 이것은 연방제의 형식은 일국 양제인데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하면서 지붕을 하나 덮어 쓰자. 무슨 연방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통일했다고 하자. 일국 양제죠. 이것은 완전히 사기죠. 바로 중국과 홍콩 사이가 일국 양제입니다.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골기한 것도 일국 양제가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복속되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연방제를 하면은 행복이 가지는 북한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손을 잡고 결국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또는 이상한 형태의 독재로 바꿔치기 할 것이다. 히틀러가 했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남겨진 것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선택지는 뭐냐? 협치라는 자기 기만을 선택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판을 뒤집는 것을 추구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극한적 투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극한적 투쟁이 뭐냐? 우리 역사 속에 선례가 있고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홍콩에서 그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문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촛불혁명을 공공연하게 운운해왔다. 그렇다면 태극기 혁명은 어째서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동복 선생이 말하는 태극기 혁명은 단순한 태극기 집회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 차원의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국채 변경, 즉 헌법을 파괴하는 이른바 촛불혁명 책동을 진압하는 것, 국민 저항권 발동을 지적한다고 보입니다. 이동복 선생. 연세가 80을 넘은 이동복 선생이 선택한 용어로서는 용어 자체가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나와야죠. 전시에는 전투라는 처방이 나와야 되듯이 평화시에 전투를 하면 안 되고 전쟁할 때 평화적 방법을 쓰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국 선생의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강구할 역사적 필요가 생기고 있다고 본다. 경문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정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온몸을 던지라는 뜻이죠. 국민도 같이. 더구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당면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 신복들이 지금 비례연동제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의 패스트 트랙을 통한 동반 입법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공수처법이 입법되는 경우 이 법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적폐숙청 차원에서 정치검찰에 독이빨을 달아주는 결과가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게서 이번에는 정말로 협치라는 사술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 많은 짐이 놓였습니다. 또 상황은 간단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지 못하면 그만한 정치력과 국민적
동원력이 없다면은 내년 총선도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도 기대할 게 없다. 이번에 승부를 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좌절시키지 못하면은 총선은 하나만 하다. 이게 유동복 선생의 충고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계속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자, 목숨을 거는 방식은 단순히 연설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혼자서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목숨 거는 그런 설기와 용기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